250 or is it Trump 250?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7월 4일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또 올해가 250주년이다 보니까 그 의미가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미국 대통령은 을에 이 당파를 초월해서 국민 통합,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연설을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연설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근데 지금 워싱턴 DC가 40도 폭염이라서 퍼레이드까지 취소가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도 트럼프는 역대 최장 연설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거기에 불꽃놀이도 무려 85만 발 이상을 쏠 거라는데 네. 기존에 사용되던 양의 50배 수준이에요. 세계 최대 불꽃놀이로 기네스북 등재를 노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주 성대히 치러지려나 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미국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던 이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 계셨을 때 독립기념일 행사를 직접 보셨겠어요? 네, 뭐 저도 매년 봤고요. 저는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행사를 많이 보러 갔었습니다. 네. 이날 되면 사람들이 잔디밭에 쭉 앉아서 불꽃놀이를 기다리면서 술도 한잔하고 담수도 나누고 그런 뭐 좋은 시간들을 가져요. 네.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건국 250주년이다 보니까 훨씬 더 규모도 크고 또 행사 분위기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2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박람회장의 대관람차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번 독립기념 행사 명칭은 프리덤 250, 그러니까 자유 250주년으로 미국을 구성하는 각 주의 다양한 문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로데오, 미국 전통 놀이네요. Oh my gosh, it's wonderful. It's beautiful, it's well organized. It's great. It looks great. I feel great. It's awesome.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에어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I am thrilled to declare that America is back. 무언가 선거 유세 현장 같기도 해요. 저렇게 춤도 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념 행사가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죠. With the politicization of the commemorations, I am not at all excited. Trump somehow thinks that he's the country. He's not the country. Is it Freedom 250 or is it Trump 250? It's hard to tell. 네, 보니까 큰 축제이지만 다 기뻐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람회 개막식만 봐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 때 본인의 선거 캠페인 공식 주제가였던 이 God Bless the USA 노래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노래는 들으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주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념일보다는 트럼프 개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노래거든요. 네. 그리고 연설 내용도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자기 얘기 일색이었군요. 네, 트럼프는 이 250주년을 자신을 기념하는 해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본인 얼굴을 넣은 $250짜리 지폐를 제작하려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법에 따르면은요, 살아있는 인물을 화폐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100짜리 지폐에 도널드 트럼프 서명을 기어코 넣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집가들의 관심이 지금 엄청 크다고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자신의 얼굴을 넣은 애국 여권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의 초상이 미국 여권에 실린 것 역시 처음이었어요. 어디에나 자기 얼굴을 넣고 싶나 봅니다. 네, 그런 거에 진심인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는 저기 지금 좀 화면을 봐주세요. 주말에는 네. AI 협성 사진을 올렸는데요. 네. 저걸 자세히 보시면 이 성조기를 두르고 두 손으로 지구를 떠받치고 있어요. 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는 이 형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틀라스처럼 나도 세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어,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념일 아니고 트럼프 기념일, 트럼프 기념 주간인 듯 싶습니다. 이 예상 집행 과정도 논란입니다. 이번에 이제 250주년 행사에 배정된 예산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책정된 예산이 많아야 1,500만 달러였는데 근데 이게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좀 늘었네요. 게다가 이제 기존에는 250주년 행사를 준비하던 조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따로 프리덤 250을 신설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 문제는 이 프리덤 250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조직이라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어디에 돈을 썼는지 공개해라 했더니 하지 않는 거죠. 현재 정보공개법 위반 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논란이 크네요. 아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축하해야 할 국가 기념일 아닙니까? 그런데 잡음이 너무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갈등이나 분열을 키우는 모양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색깔 논쟁에까지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러시머 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Communism is a mortal threat to American liberty. It is the greatest threat to our country, including World War I, World War II, Pearl Harbor, or even 9/11. Communism is the exact opposite of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t's death. America will never be a communist country. 축하 연설을 해야 할 자리인데 조금 뜬금없는 발언처럼도 여겨졌거든요. 공산주의자라니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던 말입니까? 네, 이게 지난달 23일에 뉴욕주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지를 받는 민주사회주의 계열 소속 후보 3명이 주류 현역 의원들을 누르고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주류는 아닙니다. 오히려 급진 좌파로 더 분류가 많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선에서 이제 큰 주목을 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 비판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자신의 SNS에다가 뉴욕에 사는 쿠바인들이 공산주의를 피해서 다시 뗏목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이런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렸거든요. 그 말은 공산주의자가 미국에 이제 실어서 왔는데 이제는 뉴욕의 공산주의를 피해서 다시 떠나고 있다라는 다시 거예요. 피해버리고 있다. 예. 결국에는 트럼프의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에 가서 공화당 찍지 않으면 공산주의자가 뽑힐 수 있다. 뭐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행보는 통합이라는 독립기념일 취지에서 더 멀어지는 행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미국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가 이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애초에 미국은 이민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최근 좀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2025년 한 해 동안에 미국을 떠난 인구가 최대 29만 명에 달할 거라는 분석이거든요. 네.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은 건 근 50년 이래 처음입니다. 줄곧 반이민 정책을 주도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난달 30일에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생한 그 시민권을 미국에서 출생만 하면 시민권을 주던 제도를 없애려는 그 시도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밀고 있는 반이민 정책에 제동이 걸린 거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굴하지 않고 만삭이나 원정 출시안을 의심되는 외국인 임산부들에게 관광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입국 심사에서 돌려보내거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소모전이 과연 계속될 경우에 미국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저는 이 미국을 얘기할 때 이 동맹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큼 이 전 세계에 광범위한 동맹망을 구축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은 이 동맹국에게 군사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동맹국들 역시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안보를 뒷받침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네. 정말 이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지난달 36개국의 시민들에게 어떤 지도자를 더 신뢰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트럼프보다 시진핑, 푸틴을 더 선호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믿겨지지 않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네, 이 미국이 동맹을 보는 시선이 과거에는 좀 신뢰 기반이었다면 지금은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래적인 관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호 관세만 봐도 동맹에게 더 가혹한 고율 관세를 때리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동맹에게 사전 협의나 고지도 없이 감행해놓고는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때로 판이 안 돌아가니까 동맹한테 참전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동맹을 전략을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라 무조건 미국이 틀을 정해놓고 그저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위치로만 보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세계 최강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동맹들도 이제는 미국을 대하는 전략이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맹마저 분열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런 분열의 틈을 파고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한테요. 일방적으로 먼저 비자를 면제해주면서 국경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2월에는요.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기밀 정보 동맹체죠.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캐나다나 영국한테도 면제를 줬어요. 네. 또한 트럼프가 관세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다면 중국은 지난 5월부터 외교를 맺고 있는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100% 무관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란 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에 균열을 낼 때 정반대로 중국은 새로운 동맹 찾기를 통해서 영향력 확대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국은 대체 어떤 모습이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이 미국인들에게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3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어요. 네. 미국의 힘은 이 군사력뿐 아니라 이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자부심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250주년이라는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민낯을 보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